지금 두 정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게 좀 식을 보니까 얘들아 2차 방정식인데 허근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개수가 다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네? 그럼 우리가 Z2를 뭐라고 해석해도 돼? Z1의 바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 한번 문제를 푸는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세 가지 유형이 이 혈례근 내형이니까 유추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Q 두근의 곱 그러면 이거는 좀 설정 좀 해보자. 쌤이나 Z1을 뭐라고 둘 수 있을까? A, B 없죠. A 플러스 BI라고 둘게. 그러면 Z2는 자연스럽게 Z1 바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I라고 둘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두근의 곱이 Q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우리 이 A랑 B는 이 실수부랑 허수부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다 실수잖아. 맞죠? 그럼 얘네들은 얼마가 돼? A제곱이랑 B제곱은? 실수를 제곱하면? 좀 더 0, 2, 4 B제곱도 0, 2, 4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0 이상과 0 이상을 더하면 0보다 항상 큽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뭐이면? 00이면 안 되잖아. 됐어요? 근데 잘 봐. 00인 경우 좀 해석해볼게요. 언제 00이야? A제곱이 0일 때랑 B제곱이 0일 때랑. 그럼 둘 다 뭐예요? 둘 다 0인 거네? 근데 잘 봐. 0 넣어봐. 얼마요? 0인데? 맞죠? 근데 당연히 0도 이제 복소수 안에 들어가지만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허근이래. 0은 허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허근이라는 표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B는 뭐이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끼는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어도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 두 번째 님은 보겠습니다. Z1, EZ2 Z1, EZ2 A 플러스 BI는 2A 마이너스 2BI 넘어오고 넘어가고 아까 말했죠? 실수 얘는 허수야 얘는 실수고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됐어? 디귿. 우리 Z1, Z2 하지 않았어요 방금? 곱한 거? 두근의 곱? Q? 다시 한번 얘들아 이게 Q가 1이면 P 더하기 Q가 1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Q가 1이면 무조건 Q는 1이니까 P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P가 0이라는 건 두근의 합 물어보는 거니까 이 A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A가 0이냐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B가 0이 아니라고 했지. A는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얘는 항상 참은 아니지. A가 0 아니어도 돼. 0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D가 틀렸고 기억만? 23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유형이 쭉 연결되어서 그렇지만 이게 막상 보면 얘들아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랑 또 비슷하게 접근해줘야 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한 어근이 알파래. 근데 또 어때? 또 정수야. 그러면 또 알파바가 또 다른 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 사이즈가 알파랑 알파바를 줬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뭐 1이 나올 거고 둘이 곱하면은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할까 봤더니 문제 또 원하는 게 Z바입니다. 그럼 잘 봐요. Z가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마 마이너스 1인데 그럼 Z바는 얼마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디다가? 여기다 바 씌우는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그럼 이 바는 분자에도 들어가고 분모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켤레에서 바라는 거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 빼기 1이랑 더하기 1이 허수부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쳐요. 그러니까 이 바는
요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얘를 쓰고 싶었는데 딱 사이즈가 나왔어. 둘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수 곱셈은 어떻게 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그래서 얘랑 얘 곱해주시고요. 분자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알파 알파바, 알파 더하기 알파바 플러스 1까지, 알파 알파바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까지 대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허수 Z, 두 실수 AB. 여기도 똑같이 해석 좀 해볼 건데 다 같은 풀이에요. 알겠죠? 요 방정식의 한근이 Z-3이래. 근데 실수, 정수, 정수 다 실수야. 그럼 또 다른 근은 요거의 켤레근이거든요. 방금 했죠? 3은 영향을 안 끼친다고? 요렇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9도 써보면 알겠지? 또 다 실수야. 그러면 또 얘는 이제 생각해보자 얘들아. z 더하기 3i의 켤레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허수 부호 바꿔줘야 되고, 요 식기도 허수부인데 허수잖아요. 얘도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요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식이 정리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두 근을 줬으니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볼까요? a는 둘이 더해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6까지. 두 근의 곱 9는 둘이 곱해. 합창가? 합창 아니구나. 앞에 다르구나. zz바 마이너스 3의 z 더하기 z바 플러스 9까지. 9가 지워지네. 식 좀 쓸까? 지워지고. 너 넣어? 여기다가? 아니 일단 넣으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나 보류. 두 번째 여기 써볼게. 여기도 두근의 합 b는 그 다음에 9는 둘이 곱해줘. 보통 우리가 얘들아 z를 먼저 쓰죠. 근데 z가 마이너스 3i야.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쓰면은 z 먼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쓰겠습니다. z바는 3z바 i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여기 z 마이너스 z바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9까지. 여기 또 지워지네. 그럼 이 두 관계로 문제 푸는 것 같은데? 구해볼까요 우리? 넘어가 보자 이렇게. 그럼 두 식을 정리하면요, ZZ판 식이 두 개 나와요. 누구? 요 식이 넘어가면은 3 더하기 Z 더하기 Z바. 요 식이 넘어가면은 3의 Z 마이너스 Z바 I.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더 진행이 되려면 이건 것 같아. 식은 어느 정도 구했거든? 근데 이 Z랑 Z바에 대해 관련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더 해석을 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Z랑 Z바 좀 설정 좀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A랑 B를 이미 써버렸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 I 말고 너네가 쓰고 싶은 문자 아무거나 쓰면 돼. 쓰고 싶은 문자 아무거나. 연속된 두 개가 좋겠죠. 뭐 C랑 D 써도 되고 뭐 P랑 Q 써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X랑 Y는 쓰면 안 되겠죠? P 플러스 QI로 써볼게요. 가봅시다. 일단 여기식 먼저 해석해볼까요? 둘이 더해달래. 2P. 둘이 빼달래. 2QI. 6QI. 6QI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럼 결론은 정리하면은 66 지어준 P는 마이너스 Q까지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숫자 차이. 그냥 아니지. 부호 차이겠죠? P 마이너스 Q라는 거. 그래서 요 설명 알려준 것 같고요. 그럼 요거로 문제가 우리가 더 진행이 되는 게 있을까?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그대로? 요 식이 뭐야? 합차.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3? 이거 6P죠? 6P? 요거. 근데 방금 얘들아, 우리 Q가 얼마였어? P가 마이너스 Q래. 그럼 Q는 얼마야? 마이너스 P잖아. 그럼 Q 자리에 마이너스 P 넣어도 돼. 그럼 뭐로 바뀌어? 2P제곱. 그럼 2P제곱. 넌 마이너스 6P네? 약간 2차 방정식 느낌으로 하면 2P로 묶어볼까요? 얘까지. 그래서 P값은 총 2개 나옵니다. 뭐랑 뭐랑? 0일 때랑 3일 때랑. 그럼 당연히 그때 Q도 구할 수 있겠죠. 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이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2개 중에 뭐가 안 되냐? 문제를 찾아볼 건데요. 아마 아까랑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뭐요? 우리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시기? 에? 허수 Z 누가 사라지면 안 돼? Q가 사라지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되겠어요? 요 라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P가 3이고 Q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건 A랑 B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궁금합니까? Z 더하기 Z바 요 놈이었나요? 2P 곱하기 6P니까 그럼 P가 3이니까 2P는 6이 돼버리겠죠. 이건 6입니다. 6이고요. B는 6, A는 0. 6이랑 0 더할 거니까 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1번. 이런 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옛날에 뭐 전에 내려오는 내용인데 뭐 구장산술이라고 합니다. 쌤 처음 들어요. 이게 내변이 동서남북을 향한 정사각형 성벽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좀 그럴싸하죠. 이 성벽이 있어야만 이 마을을 지킬 거 아니요. 정사각형 성벽이래. 문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대. 어디에? 중앙에. 두 번째. 북문을 나서서 20보 걸어간다. 20보가 뭐야? 20걸음. 그냥 우린 20으로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써있대요. 나무를 봐주세요. 대충. 그 다음에 그리고 남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14걸음. 그 다음에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서쪽으로 잘 와. 어마무시합니다. 1775걸음을 걸어야 된대.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얘들아 요겁니다. 해석해보세요. 성벽이 당연히 엄청 이렇게 높을 거 아닙니까? 문은 2개야. 일로 가면 나무를 심었어 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당연히 지금 나무가 안 보이는 게 맞죠. 왜? 성벽에 가렸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1775걸음을 딱 걸었더니 나무가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나무가 이 성벽에 딱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커? 여기가 1775걸음이었던 거지. 이런 모양을 알려준 겁니다. 비로소 보인다는 게. 딱 걸친 거서 보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만한 게 요거밖에 없지 않을까. 아까 그 직각으로 구부러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90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의 닮음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래. 그럼 큰 건 끝났잖아. 큰 거 얼마야? 밑변 1775. 높이는 20, 14, A 더하기 34. 근데 작은 게 안 나와 있어요. 높이는 알거든요? 얘가 안 나와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 문제에서 나온 표현을 읽어줬어요. 중앙에 있대요. A니까 중앙이면 어디겠어요? 2분의 1 A에 있겠죠. 닮으면 어떻게 표현인지 아시죠? 비율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작은 도형 밑변 대 높이 2분의 1 A 대 20은 큰 도형 1775 대 그 다음에 비율은 보통 이제 분수일 때 안 하죠. 자연수, 정수일 때 푸니까 이 양변 2 곱해서 A 대 40으로 바꿔서 문제 풀겠습니다. 결론은요. 그냥 마지막 2차 방정식 푸는겨. 단원인지라. 는 이거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뭔 짓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얼마예요 이거? 뭐 대략 7만?
두 개의 숫자로 잘 쪼개가지고 빼기 있어. 잘 빼가지고 잘 더해가지고 34가 나오고 싶은 거야. 잘 쪼개야지. 그래서 일단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소인수분을 일단 해줘야 돼요. 소인수분해. 40 8 곱하기 5 1775는 몰라. 천천히 할까요? 5 곱하기 3, 5, 15 5, 25 5, 25 5 곱하기 71 3 안 돼. 그럼 없을게 아마. 5 곱하기 5 곱하기 71. 그러면 5 한 개 있었는데 아까 5 두 개 있었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요 숫자를 적당하게 두 개로 쪼개서 둘이 빼서 얼마 나와야 된다? 34가 나와야 돼. 그걸 다 뭐 해줘야 돼? 수작업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쌤 추천은 요놈이 71이 아니고 일단 고정 박아버리고 이 시기가 되려 얼마인지 해보자는 거죠. 얼마요? 1000입니다. 빼면 900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살면서 얼마씩 줘야지. 뭐 2를 주든 5를 주든 뭐 4를 주든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하나하나씩. 됐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요, 보기가 있죠. 왜 다행이냐? 잘 봐. 분명 우리가 두 개를 쪼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A 마이너스 보기 A 더하기 얼마, 무조건. 그래야 여기 되는 값이 답이 나올 거니까. 그럼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인수분해한 숫자로 보기 중에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답이라는 거야. 소인수분해 2세개 5세개 71 단위가 200대야 71에 5 곱하면 안 되고요, 71에 4 곱하면 284 없죠. 그러면 다른 숫자 이거 안 쓰는 건가 보다. 2세개 5세개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 뭐 있어요? 250에 얘는 5의 세제곱 곱하기 2거든. 5세개 2 한 개 썼어요. 얼마 남았어? 284. 그럼 어때? 둘이 더하면 34 나오잖아. 됐슈? 다행히 보기가 있어서 좀 빨리 구한 거고 아니면 다 해봐야 돼. 알겠어요? 2번. 두 1차 방식, 두 2차 방식의 정수인근을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고 합니다. 일단 정수인근은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뭐 앞에가 1일 때 뭐 이렇게 정수인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당연히 A랑 B가 어떤 자연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한 놈은 정수지 한 놈은 유리수가 나올 수 있다, 이 내용 하는 거고,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는 꼭 하나의 필요는 없어요. 두 개여도 되고 적어도 하나씩이니까. 맞죠? 근데 둘둘일 수도 있고 몰라. 그래서 쌤 생각은 정수인근, 유리수인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인수분해 시작이 안 되죠. A랑 B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그럼 얘들아, 쌤은 그 근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근에 대한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좀 커요.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뒷자리 16 곱하기 4 64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거야. 일단 근이 뭐야 얘는? 무리수. 근데 정수나 유리수가 돼야 된대. 그럼 이거 어디 가야 돼? 사라져야지. 그럼 루트가 어떻게 사라져? 지워지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안에가 뭐면 지워지겠어요? 제곱수면 지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누가 들어가 있어? 64. 아마 여기도 64 있으니까 왜 32 곱하기 30이면 무조건 64 있죠. 왜 2만 주면 되잖아. 64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내용은요, 얘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럼 얘 남는 거야? 루트 안에가 뭐를 바뀔 거냐면요, 64가 빠져나오면서 16 마이너스 A로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루트랑 지워줘야 되니까 이 안에를 뭐로 만들자? 제곱수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A는 자연수입니다. 빼주세요. 0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잠깐만, 헷갈리다. 0이 안 된다고? 그럼 16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어? 9. A는 7. 그 다음에 4. A는 12. 1. A는 15. 0. 16. 0도 지워지니까. 2A분의 32니까 유리수인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A후보는 이 정도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바로 또 B로 가겠습니다. B도 똑같아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쓰면 근의 공식 때릴게. 2b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혹시 여기도 똑같이 접근하면 됩니까? 돼요. 왜? 무리수잖아. 지워줘야겠지. 뭐해? 그럼 여기서 이제 못 나와. 77에 49 4밖에 없어서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a 값이었잖아요.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잘 봐요. a랑 b 자연수거든. 넣어봐 마이너스 60, 넣어봐 마이너스 64. 일단 무조건 음수 나온다는 거지. 여기 15랑 16은 후보가 아니에요. 7 아니면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랑 11을 넣어봤더니 49 마이너스 28b랑 49 마이너스 48b가 남았는데 요게 제곱수가 돼야 한다니까. b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 넣어볼 만한 게 1밖에 없습니다. 2는 56이어서 안 돼요. 1 넣으면 21이에요. 제곱수입니까? 안 되죠. 얘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넣으면 어때? 근데 1이야. 그럼 제곱수 되잖아. 그럼 b는 1이 되겠죠. b가 1이고 a 얼마? 12 더하면 13. 3번. 요거는 솔직히 취향 차이인데 요거는 너네가 알아줘야 됩니다. 요 4개를 전개해서 풀 건데요. 요렇게 짝꿍인 건 알아줘야 되고요. 그냥 전개해도 돼. 알겠지? 전개해도 되는 셈은 요렇게도 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아마 해본 적 있긴 할 겁니다, 쌤이랑. 생김새가 약간 어때? 둘 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 감마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제 뭐로 바꿔서 풀어도 돼? x로. 왜?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이 감마 넣으면 되잖아. 지금 여기서 따로 할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개를 좀 빨리 하는 것 뿐입니다. 전개를. 왜? 우리가 곱셈 공식이니까 바로 쓸 수 있잖아.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알파 베타. 여기서 이제 x의 이감마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더 진행이 됐으면 더 하겠지만 지금은 따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4감마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2감마 알파 베타까지. 됐나요? 얘들아 오른쪽은 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어차피 이 델타기 때문에 이 감마 자리에 델타만 넣으면 됩니다. 할 거 없어요. 근데 쓰는 게 많네. 이거 바꾸자 얘들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얼마야? 4감마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저기 보고 있죠? 집중해줘. 오른쪽 똑같다고. 됐나요? 그랬는데 문제에서 마지막 알려준 힌트가요 이거네. 방정식의 두근 왜 줬겠어? 대입하라고 줬겠죠. 대입을 해봤더니 식이 요거 뭐가 나온다는 거야? 식이 요렇게 나오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4감마 제곱 더하기 4감마 아니 맞죠? 4감마? 깜짝이야. 그럼 넘어가면 4잖아. 그럼 얼마야? 16이네. 어디 두요? 오른쪽도 분명 똑같이 나올 거라고. 곱하면 121까지. 대슈. 4번. 4번은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다 틀리더라 애들이. 아마 시험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요거 보고 파악해야 되죠. 뭐 파악하기로 했어? F알파는 베타, F베타는 알파.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온 식이야? 분명 여기서 가지고 온 식인데 맞지? X에 뭐 넣은 거예요? 알파, 베타. 그냥 이 식은 X의 알파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 베타가 못 와요.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어디 있어? 관계식이. 둘이 더하면 얼마야? 3이라고 써있잖아. 봐, 여기 한번 봐. 베타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어? 3 마이너스 알파. 그럼 똑같아. 여기도 3 마이너스 베타. 그럼 우리는 요 식을 보고 어디까지 써달라고요? 3 마이너스 x까지 써달라고.
알겠죠? 그럼 중요한 내용 봐봐. 항상 여기서 잘 몰라. 잘 이해해줘야 돼. 우리가 요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푸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왜? 항상 뭐일 때 풀어? 는 0일 때 푸잖아. 다 넘어가. 왼쪽으로. 그럼 다시 얘야. 요 방정식에 x에 뭐랑 뭐 넣는 거야? 알파랑 베타 넣어본 거지. 는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준 거지 이 문제에서. 왜 x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x의 맘대로 못 집어넣어요. 뭐만 집어넣을 수 있어 방정식에서? 근만, 해만. 됐어. 그러면 요 생김새가 해를 알파랑 베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 또 있다니까? 근을 알파로 베타로 가지고 있는 식이? 뭐 이슈? 없슈. 없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마지막 문제를 봤더니 2차 방정식에 두근합이 궁금한 건데 저 2차 방정식 봤더니 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두근합 얼마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3으로. 좀 허무한데? 5번. 요거는 아까 얘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 정수임금 푼 거랑. 알겠죠? 근데 이 자연수일 때는 조금 더 힌트를 더 준 거죠. 왜? 1, 2, 3, 4, 5, 6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 읽어봤더니 또 두 군이 소수래요. 지금은 근행 공식 라인보다는 왜냐면 m이랑 n이 섞이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근행 공식보다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아니 두 군이 소수라며. 둘이 더하면 뭐 나오겠어요? 자연수 나오겠죠. 둘이 곱해도 뭐 나오겠어? 자연수 나올 거고. 두 군의 합이랑 두 군의 곱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둘이 더해볼게요. 얼마 나옵니까? n분의 15.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n분의 n. 근데 잘 봐. 어차피 m이랑 n도 자연수거든요. 그럼 해석을 하는 거지. 소수랑 소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나오는데 얘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m에 뭘 집어넣어야겠어요? 15에 약수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호분은요 1, 3, 5, 15 가능하고요. m에다가 1, 3, 5, 15를 넣으면 알겠지만 이 소수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나온다? 1일 땐 15, 3일 때는 5, 5일 때는 3, 15일 때는 1이 나옵니다. 근데 잘 봐요. 우리 제일 작은 소수 두 개 더해봐. 두 개 더할 거니까 5겠죠. 그럼 일단 이건 안 나온다는 거지. 제일 작은 거 더해야 2랑 3이니까 5잖아. 그럼 얘는 되네. 어떡해? 나머지는 구해야 돼요. 15는. 소수를 더해서 15가 나오는 거. 그래서 한쪽을 작은 거로 쓰고요. 나머지 소수 끼워 맞추세요. 아니면 2랑 뭐 더해야 15야? 13이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도 되고요. 되죠? 3 넣어줘. 12? 안 되고. 5 넣어줘. 10이니까 안 되잖아. 7 넣어줘. 8이니까 안 되죠. 나머지 소수를 집어 넣어봤더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정리할게요. 요 누구였죠? m이 3일 때 알파 베타는 2,3입니다. 소수는 두 번째 15. m이 1일 때 두 소수는 2,13이에요. 가볼게요. 대입해. 둘이 곱했더니 m이 얼마일 때? 1일 때. n값 얼마? 26. 둘이 곱해. 6은 m이 얼마일 때? 3일 때. n은 18. 그래서 n은 26이랑 18 더하면 44. 6번.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 사고력이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중간중간에 쉬운 게 있더라고요. 얘도 잘 보겠습니다. 두 군이 모두 양수인데 얘는 그러면 그냥 알파라고 써볼까? 알파랑 베타라고 두고 풀 건데 한 놈이 다른 근의 2배보다 1만큼 작대. 바로 풀면 돼요. 왜냐면 이 1차항과 상수항 계수에 다 m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됩니다. 두 군의 합은 m, 두 군의 곱 2m 마이너스 1. m이 3알파 마이너스 1이래. 여기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2에 3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6알파 마이너스 3까지 넘어가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3까지. 아, 다행이다. 인수분해가 되죠. 2일에 1, 3에. 여기서 이제 알파가 2분의 1과 3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베타는 얼마겠어요? 2배하고 1 빼달래. 2배하고 1 빼달래. 근데 아까 문제에서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알파 베타가 3이랑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작은 건이 3이겠죠. 이 3과 m이 얼마 씁니까? m이 어딨죠? m 요거. 알파를 대입해. 9 빼기 1, 그럼 m 8까지. 둘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화이팅. 7번은 약간 쌤이 이제 이 문제랑 좀 비슷하죠? 생긴 게 요거 아까 전개에서 좀 푸는 유형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전개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요, 왼쪽은 전개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약간 어때? 살짝 다르죠? 개수가, 아니 상수항이 한 놈 플러스 1, 한 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볼게요. 잘 봐. 이게 좀 문제가 약간 오류가 난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요, 알파랑 베타가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실수라고 써있습니다. 아까 잘했어요. 너네 알파 제곱 더하기를 그럼 최소 얼마야? 최소. 이거 범위 얼마라고 했어? 알파 제곱 0 이상이라고 했지. 그럼 거기다 1 더해봐. 얘 최소 1 이상이야. 그럼 뭔 말이냐면요, 얘 무조건 0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곱해서 0 나왔다는데? 그냥 뭐일 수밖에 없어? 얘가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타 제곱이 1인 겁니다. 그럼 베타는 얼마예요? 뿔마 1이겠죠. 두 번째, 이거를 그대로 그 첫 번째씩 갖다 놓으면요, 뿔마 1 대입해봐. 플러스 넣으면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식이 0 안 되는데? 그럼 얘가 무조건 뭐겠어? 0이겠죠. 알파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알파가 2분의 1일 때 베타가 1이거나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밖에. 그럼 이걸 활용해서 문제에서 A랑 B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요, A가 두 군의 합이거든요. 맞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양수래. 그럼 얘는 음수겠죠.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음수 나오는 거 2조밖에 없지. 이 상태에서 둘이 뭐 해달래요? B니까요 둘이 곱해달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8번. 요것도 우리 충분히 우리 반 잘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뭐 중간에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요, 쫄지 마시고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할 게 뭐밖에 없을까? 대입. 2차 방정식에 근조수니까 대입해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게 슬슬 이제 좀 너네가 까먹을 때 되긴 했는데 무조건 알아줘야 돼요. 어떤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 이미 써있기도 하고. 나머지 어떻게 구해? 0이 되는 값 대입해야죠. 0이 되는 값 대입해주세요. 얼마요? 알파 제곱인가? 아, 조심해야겠다. 왜? 0이 되는 값이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x에 집어넣어봐. 뭐로 바뀌어? 알파 4제곱으로 써줘야 돼. 이것만 조심해주세요. 알겠죠?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p 알파 제곱 더하기 6q. 요거는 우리가 직접 0이 되는 값에 대입한 거고요. f 알파 제곱. 근데 나머지 얼마래요? 마이너스 p제곱 알파가 쭉 써있죠. 힌트는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로 문제 풀 건데요. 어때? 지워지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사수가 안 맞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맞죠? 그럼 잘 봐. 넘겨볼게. 얘는 그대로 쓴 거고, 넘어가면은 p제곱 알파 더하기 pq인데요. 힌트는 이제 쌤이 다 써줬어요. 요거랑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근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면 얘로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 넘기기 전으로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버릴 겁니다. 잘 봐요. 넘어가면 알파 제곱이죠. 근데 이게 얘들아, P알파 더하기 Q랑
마이너스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는 약간 이 새끼 사이즈가 마이너스 P로 묶으면 어때? 쟤랑 똑같아.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넘긴 항. 요 새끼는요. 플러스 계정인가? 넘겼으니까 얘는 P알파 더하기 Q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뭐로 된다는 거예요? P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거야. 어디가? 여기가 P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P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랬더니 여기 마이너스 4P 알파 제곱. 얘는 마이너스 P 알파 제곱. 동유항이었네. 알파 대제곱에 마이너스 5P 알파 제곱까지.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슈. 근데 알파가 자연수래요. 절대 0 안 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이 5P가 돼야겠죠.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내용에서는 이렇게 최소값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약간 2차식으로. 근데 지금 2차식이 아니죠. 여기 제곱되어 있고. 그럼 이쪽 라인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그 다음 단원도 안 나가긴 했으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얘들아, 알파가 최소일 때 Q를 구해달래. Q는 요거. 그냥 알파를 알면 P를 알면 Q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를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자연수라고 했었잖아. 그럼 우리가 자연수를 제곱하면 그냥 뭐야? 제곱수네. 근데 이 알파가 제일 작고 싶대. 그럼 오른쪽에서 제곱수가 되려면 제곱수의 특징이 뭡니까? 지수가 짝수면 되거든. 얘 5가 1밖에 없잖아. 그럼 P가 최소한으로 5 한 개 맞춰주고 원래 추가적으로 뭐의 제곱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곱하지 말라는 거야. 최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잘 봐. P가 5여봐.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야? 25인데? 그럼 알파는 얼마겠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겠죠? 알파도 5고 P가 5일 때 값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알파 5, P 5를 대입해 주세요. 알파 5, P 5, 알파 5, 여기 25, 25예요. 그럼 50 더하기 Q가 0인 거니까 50 넘어가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0까지. 뭔 소리야 근데. 어디서 하는 게요? 밖에서 하는 거지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어 주세요. 첫 번째,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아까 누가 잘 대답해줬는데 두 군이 나왔어. 방정식이 줘놓고 두 군을 줬어. 왜 줬을까? 뭐 하라고 줬을까? 대입하라고 줬겠죠?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너네가 뭘 기억해줘야 되냐면요, 이 문제는 요게 힌트야. 괄호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 들어와야만 해로 인정해주는 거야. 알파 베타가 아니고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로.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이제 M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분을 모르죠? 그 쌤 뭐라고 보통 둬요? X1과 X2라고 두죠. 그럼 이건 약속이야. 방정식을 줘놓고 두 군을 줬으면 뭐 해달라는 거야? 대입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 생김새 좀 보세요. 내가 방금 쓴 거랑 왼쪽 거 쓴 거랑 둘은 생김새가 똑같아요. 어때? F에 괄호에 는 0까지. 다만 여기 식이 다른 것 뿐이고요. 근데 우리는 요게 정답이라고 했고 우리는 X1과 X2를 구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 알파 더하기 1이랑 누구랑 똑같으면 돼? 얘랑 똑같으면 돼.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얘가 같든 얘가 얘랑 같든 순서 상관없어. 베타 더하기 1이 뭐랑 같으면 되겠어? 얘랑 같으면 되죠. 근데 우리 원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 군. 누구? 내가 설정한 X1, X2의 곱입니다. 그러면 X1, X2 얼마예요? 넘어가야죠. 그랬더니 생김새가 알파 더하기 3과 베타 더하기 3이라는 거야. 근데 이 둘을 뭐 해달래? 이 둘을 곱해달래. 아우 쉽다. 알파 베타 3에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까지. 요거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다 써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10번. 요것도 아마 우리 기본기가 좋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쌤이 알려줄 거니까 다시 외우면 되고요.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어떤 두 변의 길이를 두 근으로 설정한대. 보통 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두니까 알파, 베타. 근데 땡큐인 게 1차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죠? 두 근이 얼마래? 2a래. 이 문제에서 무조건 우리는 마이너스 2ax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 보기가 다 x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3, 4, 5 중에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 이 문제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지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쓸 수 있을까? 지름 줬어. 몇 도야? 90도. 뭐 원주각 했던 거 기억해도 되고 뭐 매심할 때 했던 거 기억해도 되고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잖아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이 이거야 이제. 요게 직각삼각형에 직각이 또 들어가 있네. 여기에 있는 삼각형 3개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이 모양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써달라는 거야 쌤 말은. 뭐 쓸 수 있을까? 은 1 몰라. 패스. 닮음을 이용해서 쓰는 공식이 3가지 있어. 그 중에 하나 쓸 거야. 닮음 써도 되고. 몰라? 더 공부 안 했구만. 요거 있잖아. 가운데 거 제곱은 왼쪽, 오른쪽. 처음 들어봐? 돼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B제곱은 알파 베타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근의 곱이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두근의 곱이니까. 그럼 뭐 써주면 돼? B제곱은 0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 이거 그 가운데 거 말고 이것도 있잖아. 당황스러운데 조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AP의 제곱은 AP의 제곱 얼마야? 기억나는 사람 없슈? 알파 2A. 가까운 거 짧은 거. 반대편도 돼요. PB의 제곱은 가까운 거 먼 거. 알겠죠? 이게 다 왜 되냐? 직각삼각형이 3개 있어서 닮음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럼 외웠고 중2 때. 알겠죠? 아직 중2면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제곱이니까 잘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11번 보겠습니다. 가족권 문제 풀어볼까요? 가족권? 우리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 이거지 않겠습니까? fx는 x-1 i. 쏘리.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근이 얼마겠어? 1 플러스 i겠죠. 그랬더니 마지막 개수가 실수라고 줬네. 그럼 요거에 현례근이 있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집어넣자고 했어요? 부호를 반대해서 집어넣자고 했었죠. 근데 쌤은 이게 두근을 줬을 때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전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풀겠습니다. 어떻게 해? 근이 얘 줬는데 아까 외운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근데 여기서 a를 안 줬는데 나 조건에서 a를 준 것 같아요. a 뭐라고 써 있습니까? fx에다가 1 더했대요. 그래? 1 더해. 여기서 두근의 곱이 4라고 합니다. 얼마요? a분의 c가 4래요. 4a 넘어가면 2a. a는 2분의 1까지. fx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답이 좀 더럽네요. 왜? fx는 구해줬거든요?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fax 마이너스 2분의 1x. 얘 두분의 합입니다. 좀 긍정적인 건 두분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뭐는 안 구해도 돼? 상수항까지는 안 가도 돼. 2차항과 1차항만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구할 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혹시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너네 fx 내가 구해놨다고 했다?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해? 별거 없는데 여기 누구 자리야? x자리 x자리 근데 2분의 1x야 2분의 1x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x 집어넣으면 4분의 1x 제곱 2분의 1x 넣으면 마이너스 x 상수항은 뭐 있겠죠? 정의하면 8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분의 합 a분의 b까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지웠어요. 답은 8로 구해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중간에 우리가 또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해봤었는데 여기 누구 자리야? x. 근데 x에 왜 알파를 넣은 거야? 알파를 대입한 거겠죠. 그럼 내 말은 이거라고. 이 베타를 뭐로 바꿔줘야 돼? 알파로. 어디 있는데? 더하기 2대 있으니까 아마 두근의 합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근의 합으로. 그럼 베타 얼마야? 2 마이너스 알파? 그럼 2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알파냐? 정리할게요. 선생님 항상 우리 2차 방정식 단원의 수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뭐로 풀어주세요? 오른쪽은 0으로 바꿔서 풀어주세요. 이게 은근 중요합니다. 식을 하나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요. 그럼 잘 봐. 괄호 원래 누구 자리라고요? x 자리인데 왜 지 맘대로 알파를 넣고 왜 지 맘대로 베타를 넣었을까? 어떤 식? fx, f3의 x 더하기 x 빼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뭐였기 때문에 두 근이었기 때문에 넣었겠죠. 근이니까 x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 아까 해주고 싶었어. 요 방정식 근이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또 어떤 방정식은 근을 이렇게 둘로 가지고 있어요. 문제 어디서 맨 위에 써있죠. 그래서 그 저 방정식도 2차 방정식에서 는 0으로 정리한 거 아니야 이 새끼도. 이 방정식도 근이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그럼 뭐겠어? 둘이 같은 거야. 됐어요? 요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건데요. 여기서 좀 꼬아 문제가. 왜 꼬냐면요. 쌤 이런 표현 해준 적 있을 겁니다. 너네 요 방정식은 얼마야? 2 또는 3이지. 얘는 2 또는 3. 얘도 2 또는 3. 뭐냐면요. 최고차항 개수 가지고 마지막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문제가 끝나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나 조건을 준 이유가 최고차항을 숨긴 거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잘 봐요. 이게 x랑 3x는 아까도 해봤지만 x에 대신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차수는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얘는 분명 몇 x제곱일 거야? 몰라. ax제곱일 거야. 얘는 1x고 1x제곱이고 여기 얘는 ax제곱이고 얘는 1x제곱이니까 둘이 똑같으려면 어디다 a를 곱해야겠어요? 오른쪽에다 a를 곱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예요. 이 문제 뭐래? 나 조건 1이랑 9를 뺐더니 마이너스 6이래요. 요거 잘 봐요. 혹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왜? 1이면 3 나온다. 근데 9가 필요해. 그럼 9를 만들려고 했더니 9를 넣어봐. 그럼 9랑 27이 나오죠. 이 조합은 아니겠죠. 1, 3, 9, 27. 그럼 어떻게 얘만 남겨? 얘도 어떻게 사라져? 몰라. 그랬더니
이 x랑 3x니까 3배 차이 나잖아요? 혹시 x에 1 넣은 거랑 x에 3을 넣어볼까? 그럼 어때요? 얘는 필요가 없죠? 이 둘을 뭐 하고 싶어? 빼고 싶거든?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요거에서 저거 빼봐. 지워지고 얘 빼기 얘 아니야. 답 나와 있잖아.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우리 x에 1 집어넣은 거야. 이거 은근 실수하더라. 모든 x에 1 다 넣는 거예요. 1 다 넣어. x에 1 다 넣어. 마삼. 두 번째, 요 x 뭐 넣는 거예요? x에 3 넣어줘. 3 넣어. 맞춰봐. 3?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식을 뺐죠? 그럼 두 식을 뺐을 때 요렇게랑 요렇게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마3에서 마이너스 1 빼줘. 마이너스 2 나오지. 오른쪽 얼마야?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까지. 그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죠. a 얼마입니까? 4까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아. 됐습니까? 여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답은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 봐봐. 문제 뭐가 궁금하대? fx의 두근의 곱이 궁금하대. 근데 우리 뭐 구한 거예요? fx랑 f3x랑 더한 거에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식을 정리하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과가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알겠죠? 4 맞지 이거 얘들아? 마이너스 5 아니에요? 응. 내 틀렸나 보네? 맞지? A 2겠죠? 정리해볼게요. 잘 봐. 우리 일단 좌변에 fx랑 f3x만 남길 거야. 거의 다 끝났어요. 좀만 집중해주세요. 이거 전개할게. 2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요 식이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인데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4까지.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fx도 모르고 f3x도 모른다? 근데 둘이 더해서 뭐인 건 알아? 2차식인 건 알아. 그래서 fx를 그냥 생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뭐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그러면 f3x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x에 3x만 넣으면 되잖아. 얼마요? 9ax제곱 3bx c까지. 그 다음 문제에서 아까 두근의 곱이 궁금하기 때문에 a분의 c만 궁금한 거죠? 쌤은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풀겠습니다. 둘이 더해주세요. 10ax제곱 둘이 더해주세요. 2c. 그럼 10ax제곱이 2x제곱이니까 a는 얼마입니까? 5분의 1까지. 2c가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c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까지. 마지막 답은요, a분의 c니까 5분의 1분의 1분의 마이너스 2까지.